이것은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야. 여름방학이 다가올 시기에 대학의 친구 5명이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 계획 단계에서 친구 한 사람이 이왕이면 바다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기 시작했고, 나도 여름방학에 예정 같은 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하여 오케이 했어. 그중 2명은 대강 세미나 합숙이 있다고 해서 알바는 NG라고 했어. 결국 5명 중에 3명만이 바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2사람은 여행을 목적으로 우리들이 알바하는 여관에 숙박하러 오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어. 그래서 우선 중요한 알바할 곳을 찾기 위해 3명이 분담하여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인터넷에 찾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곳을 모집하고 있었고, 친구끼리 함께 일하는 것도 환영한다는 업체도 많았다. 우리들은 그 중에서 하나의 여관을 선택했다. 물론 헌팅의 명소로 불리는 바다 근처로. 헌팅은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알바를 신청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이야기가 진행되어 중간에는 친구들과 이틀 정도 합류하러 한다는 제안에도 그만큼 많이 일하면 되지 라는 여주인의 한마디로 손쉽게 정해졌다. 계획도 대략 결정되어 텐션이 오른 우리들은 그대로 어째서인지 찜질방에 직행했고, 그 후에는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모여 헌팅을 성공했을 때 행동 같은 걸 세세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친구 중 3명, 나를 포함해 여관으로 떠난 날이 곧이어 다가왔다. 처음으로 하는 리조트 알바였기 때문에 긴장과 기대로 상당히 흥분하고 있었다. 여관에 도착했는데 2층이 상당히 넓은 민박집이었다. 한마디로 시골의 할머니 댁 같은. 땡땡 여관이라고 써있었지만 뭐 그냥 민박집이었다. 땡땡장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는 느낌? 입구에 사람을 부르니 안에서 젊은 여자가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다. 이걸로 나는 더욱더 텐션이 올랐다. 여관 안은 객실이 4개, 모두 함께 식사하는 큰 방이 하나, 직원의 방이 2개로 총 7개의 방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처음에 큰 방을 통과했다. 잠시 기다리고 있자 젊은 여자가 보리차를 가져다 주었다. 이름은 미사키라고 했고 이 근처에서 자란 소녀였다. 미사키와 함께 들어온 여주인은 이름이 마키코씨였고, 풍채가 좋고 웃음소리가 굉장히 큰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다. 조금 더 젊었다면 내가 반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남편까지 총 6명으로 민박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자기소개 같은 것이 끝나고 여주인이 말했다. 객실은 거기 오른쪽 복도에 막다른 곳 좌우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사용할 방은 왼쪽 복도의 끝이야. 나머지는 짐을 놓고 오면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쉬도록 해. 문득 친구가 궁금한 것을 물었다. 2층에는 없나요? 객실이. 그러자 여주인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 2층은 지금 쓰지 않아. 우리들은 지금은 아직 시즌이 아니니까 그런 걸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바빠지면 개방하는 걸까? 이 정도로 생각했다. 방에 짐을 내려놓고 방에서 보이는 경치를 바라보자 정말로 마음이 놓였다. 앞으로는 알바로 힘들지도 모르지만 이런 좋은 장소에서 한여름을 보낼 수 있다니 완전히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여름의 두근두근한 연애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리하여 우리들의 알바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모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 역시 직장은 인간관계로구나. 일주일 정도 지날 무렵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야, 저기 우리들 완전 알바 잘 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 그래. 게다가 돈까지 벌고 말이야. 친구 둘의 이야기 나도. 아, 그러네. 하지만 곧 시즌에 들어가겠지? 바빠질 거야. 아이, 그러고 보니 시즌이 되면 2층은 개방하려나? 아이, 할 리가 없어. 2층엔 여기 집주인이 사는 것 같던데? 나와 A는 정말? 이렇게 목소리를 모았다. 아니, 확실한 건 아니야. 그치만 요즘 여주인이 2층에 밥을 가지고 가던 거 몰라? 이렇게 B가 말했다. 우리는 둘 다 모른다고 말했고, B는 저녁 때 현관 앞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는 여주인의 모습을 종종 봤다고 한다. 여주인은 쟁반에 밥을 올리고 허둥지둥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에? 같은 느낌으로 딱히 아무 위화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보게 되었다. 객실에서 몰래 나오는 여주인을. 여주인은 기본적으로 방 청소 같은 건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전부 다 미사키가 맡아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수상해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는데 역시 여주인 때문에 그날부터 쭉 신경 쓰였기 때문에 결국 조용히 있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그러자 A가 말하기를, 그건 나도 본 적이 있어. 야, 진짜냐? 왜 말 안 했어? 그거 나는 못 봤는데. 넌 그럼 닥쳐. 근데 어떤 볼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게다가 의심하면서 불편한 건 싫으니까. 맞아, 네 말이 옳은 말이야. 우리들은 그때 1개월 가까이 알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3명이서 보지 못한 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B가, 야, 그럼 여주인 뒤를 밟아보면 되잖아. 그런 제안을 했다. 아이, 뒤를 밟다니 뭐야. 이 좁은 여관에서 미행하는 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들키는 게 당연하잖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왜 말을 꺼낸 거야? 3명이 생각해봐도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2명이 여기서 오기로 되어 있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우리들 남자에다가 3인조잖아. 조금 모험심이 일어나서 뭔가 수상한 것을 보면 보고하라고 결론을 짓고 그날 밤은 얌전하게 자기로 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밤 B가 같은 방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일부러 소집했다. 네가 오면 되지 하고 생각했지만 마지못해 B에게로 모였다. 나 말이야, 여주인이 종종 2층에 올라가잖아. 그거 마지막까지 지켜봤거든? 항상 여주인이 계단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만 봤는데 어제는 그 후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5분 정도 만에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여주인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 밥 먹잖아.
그런데도 쟁반에 밥을 올려 2층에 올라간다면 누군가가 위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 뭐 그렇다는 말이 되지.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고. 확실히 이상하긴 하지만 환자라거나 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건 나도 생각했는데 5분 만에 밥을 먹는다는 건 상당히 건강하겠네? 에이,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너희들이 수상한 것은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그냥 보고한 거야. 말끝이 조금 우쭐해졌기 때문에 나와 A는 좀 짜증났지만 그거는 제쳐준다 쳐도 확실히 조금 기분이 이상했다. 2층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 모두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았다. 다음날 맡은 일을 빨리 마치고 나와 A는 B가 있는 문 앞으로 집합했다. 그리고 여주인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잠시 후 여주인은 쟁반에 밥을 얹어 놨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의 문을 열고는 안쪽으로 사라져갔다. 여기에 설명하자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현관을 나온 바깥에 있다. 1층 실내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은 우리들이 보는 쪽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현관을 나와 벽을 타고 이동해서 그대로 꺾어서 돌면 거기에 벽에 문이 있다. 그 문을 열면 계단이 있다.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면도는 이렇다. 일단 거기에 사라졌던 여주인은 B가 말한 대로 5분 정도 지나서 돌아왔는데 쟁반에 밥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을 놓치지 못한 채 1층으로 들어갔다. 야, 봐봐. 빠르지? 야, 그래. 확실히 빠르네. 뭐가 있는 걸까? 위에는? 모르지. 보러 갈까? 솔직히 난 지금 엄청 쫄았는데?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일단 가보자 그냥. 그렇게 말하고는 3명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문 앞으로 갔다. 열쇠 잠겨있지 않아? 라는 A의 걱정과는 달리 내가 문의 손잡이를 돌렸더니 순조롭게 열렸다. 문이 몇 센티미터 열렸고 왼쪽에 있던 B의 위치에서라면 거의 안쪽이 보이게 되었을 때 B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으로 코를 막았다. 왜 그래? 이거 어쩐지 냄새나지 않아? 나와 A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B는 심하게 냄새에 반응하고 있었다. 너 농담하는 거지? A는 쫄아있다가 B의 동작으로 화가 난 듯하지만 B는 대단히 심각하게 진짜로 냄새나지 않아? 문을 좀만 더 열면 알 거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음을 먹고 문을 단번에 열었다. 화학하고 따뜻한 공기가 안으로부터 넘쳐 흐르며 그와 함께 먼지가 흩날리고 있었다. 이 먼지 냄새? 어라? 냄새가 없어졌어. 이런 때 장난하지 말라고. 나 무슨 일 일어나면 절대로 너 버릴 거야. 지금 결심했어. 하고 위축된 A는 욕을 해댔다. 아니 미안하다고. 근데 정말 지독했어. 뭐라고 할까? 막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은 게 말이야. 이제 됐다. 기분 탓이겠지.
그런 두 사람을 곁눈질로 보던 나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복도가 대단히 좁다. 사람이 한 명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등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외부 빛으로 간신히 계단의 막다른 곳이 보인다. 막다른 곳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아, 이거 올라가려면 한 사람씩이야. 아니야. 난 안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가? 올라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고. 나는 안 갈 거야. 나도 안 되겠어, 그럼. A가 B를 때렸다. 결국 안 갈 거냐? 그럼 내가 가본다. 진심이야? 난 이런 거 신경 쓰면 잠 안 오는 타입이라서. 아니, 잠 정도가 아니라 한밤중에 혼자 다녀오는 타입이거든. 그거 완전 사망 플래그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볼 거야. 알 수 없는 이유였지만 나의 호기심을 고려하면 지금 A와 B가 있는 이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호기심에 뒤지지 않는 두려움도 있었고, 우선 나 혼자 가게 되었는데 뭔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절대로 나를 두고 도망치지 않고 가장 먼저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라고. 만약 그렇게 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내 목숨을. 그렇게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은 외부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컴컴한 느낌이었다. 신중하게 한 계단씩 계단을 올라갔지만 중간부터 하는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생각이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곤 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가만히 이쪽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이상 없다는 의미를 담아.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2층으로 향했다. 낡은 집에 자주 있는 바닥이 울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아래 입구에서 빛이 별로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갔더니 호기심과 공포심의 균형이 나빠져서 당장이라도 도망쳐 되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면 막다른 곳의 문 앞에 뭔가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든가 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 소리도 점점 심해져서 아무래도 뭔가를 밟고 있는 감촉이 들기 시작했다. 벌레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 나니 등골이 오싹오싹해졌다. 하지만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없었고 어두워서 확인도 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부터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역광 때문에 그림자로만 보이게 되었다. 다만 엄지손가락은 단단히 세우고 있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막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 강렬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나는 B와 똑같은 반응을 했다. 이상한 냄새,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구의 냄새가 뒤섞인 듯한 느낌이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둘러봤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막다른 곳 구석에 대량으로 쌓여있는 밥이었다. 바로 그것이 악취의 원인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걸 몰랐냐고 되물을 정도였고 엄청난 수의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뭔가가 또 하나 있음을 발견했다. 2층의 막다른 곳의 문 가장자리에는 합판 같은 것이 무수히 못으로 박혀 있었고 그 위에는 많은 양의 부적이 붙어 있었다. 또한 박혀있는 못에 무언가 가늘고 긴 줄이 엮여 있어 거미줄처럼 되어 있었다. 나는 솔직히 부적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게 부적이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자신 없지만 대량의 스티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무언가를 가둬두고 있습니다. 라는 분위기였다. 나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내가 한 일은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문 반대편에서 뭔가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불규칙한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때 나는 공포영화의 조연 역할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대로 뒤를 보지 않고 가고 싶은데 그게 실제로는 힘들었다. 그대로 가버릴 용기도 없고 돌아볼 용기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눈동자만 두리번거리며 식은땀으로 등이 흠뻑 젖었다. 이런 소리는 계속되었고 긴장으로 굳어버린 다리를 어떻게든 움직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자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잠시 사라졌다. 정말로 순간이었다. 눈 깜짝할 시간조차도 아니었다. 그리고 곧바로 소리가 들렸고 하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소리는 이번엔 내 머리 바로 위 천장에서 들려왔다. 아까까지는 문 반대편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그건 순간적으로 내 머리 위로 이동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해서 이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도와달라고 몇 번이고 외쳤다. 그러던 중 정말 이것도 한순간이지만 시야의 한쪽 구석에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나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무서워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상당히 주저했는데 결심하고 시선을 돌리자 그것은 A와 B였다. 아래에서 무언가를 외치면서 손짓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겨우 A와 B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빨리 내려와. 괜찮냐? 순간 단번에 몸이 자유로워졌고 정신을 차린 나는 쏜살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나중에 두 사람에게 들었는데 나는 이때 눈을 감은 채로 엄청난 속도로 내려왔다고 한다. 쏜살같이 내려간 나는 어떻게든 안전한 장소로 가고 싶어서 그대로 A와 B의 옆을 지나 방으로 달려간 것 같다. 이때는 기억이 없었다. 공포의 기억으로 가득 찼기 때문일까.
방으로 돌아온 잠시 후 A와 B가 돌아왔다. 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게 뭔가 있었어?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할까? 귀에 아직도 그 소리들이 남아있었고 떠올리는 자체가 두려웠다. 그러자 A가 신중한 표정으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 위에서 대체 뭘 먹은 거야?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다. 그러자 A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너 위에 올라가서 바로 쪼그려 앉았잖아. 나랑 B가 무슨 일인지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뭔가를 필사적으로 먹고 있었다고 할까? 입에 막 집어넣고 있었어. 그래. 그거 게다가 A와 B는 모두 나의 가슴을 쳐다봤다. 뭘 보는 거냐고 생각하며 내 가슴 언저리를 보니 대량의 오물이 묻어 있었다. 거기에서 음식이 썩은 냄새가 물씬 풍겨오기 시작했고 나는 불이 나게 화장실로 달려가서 위장의 내용물을 모두 토해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위에 올라가고 나서의 기억은 있었고 그 공포 체험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쪼그려 앉은 적이 없으며 더구나 그 썩은 찌꺼기를 입에 넣었을 리가 없다. 그런데 확실히 내 옷에 썩은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었고 알고 보면 손에도 그것을 잡은 흔적이 있었다. 난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 나를 걱정해서 보러 온 A와 B는 뭐가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너 조금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포에 굴복할 뻔했지만 혼자 떠안는 것보다는 다소 낫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아까 내가 계단의 막다른 곳에서 체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했다. A와 B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줬다. 두 사람이 본 나의 모습과 내가 체험한 이야기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데도 끝까지 제대로 들어줬다. 그렇게 되어 안심되는 바람에 울 뻔했다.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다리가 따끔따끔했다. 뭐지? 하고 살펴보니 미세하게 베인 상처가 발바닥과 무릎에 잔뜩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어떤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이 곳곳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붉은색과 약간 검은색이 섞인 하얀 것이 있었다. 내가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그게 뭐야? 그리고 B는 그 조각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순간 하며 그것을 바닥으로 던졌다. 그 동작에 덩달아 A와 나도 깜짝 놀랐다. 뭔데? 그거 잘 봐봐. 뭐야, 말해봐. 무섭잖아. 그거 개 발톱 아니야? 순간 세 사람 모두 완전히 굳어졌다. 나는 그때 엄청난 공포 속에서 왠지 냉정하게 조금 전의 소리를 회상했다. 그거 발톱으로 긁는 소리였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다. 계단으로 올라갔다 들렸던 빠직빠직 소리도 뭔가를 짓밟던 감각도 바닥에 대량으로 흩어진 발톱 때문이었던 게 아닐까라고. 그리고 그 발톱은 벽 너머에서 필사적으로 긁어대던
무언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분명 무릎을 꿇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때, 두려움 때문에 계단을 허겁지겁 달려 내려올 때, 바닥에 흩어진 발톱의 파편 때문에 다친 걸까?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확실한 것은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A와 B에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할 수가 없어. 알아.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일 여주인한테 말할 거야. 이걸 말할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신세를 진 것은 사실이고 사과하는 건 당연하잖아. 하지만 이번 일로 여주인이 수상함 1인자인데도? 만약 거기에 갔다고 말하면 어떤 얼굴이 되는지 난 보고 싶지 않다고. 바보냐? 말할 리가 없잖아. 평범하게 그만둘 거야. 맞아. 내가 봐도 그러는 게 좋겠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그날 밤중에 짐을 싸서 남자끼리 보기 안 좋지만 너무 심한 두려움에 이불을 두정 붙여 3명이서 억지로 끼워졌다. 마치 엮인 정어리처럼 따닥따닥 붙어서 잤다. 어느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는 놈은 없었다.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게 되었다.